예, 요즘 제가 직원을 쓰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노무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 두 영상에서는 노무가 왜 어려운지, 그러니까 직원을 쓰려면 사업자가 어떤 법들에 근거로 해서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노무와 관련된 각각의 법들에서 직원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이런 순서로 사업자가 직원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일단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정리한 직원의 유형과 오늘 정리할 상시 근로자 수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직원을 쓰면서 지켜야 되는 법의 범위와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쓰는 사업자라면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직원을 쓰려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서 안 지켜도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그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약속한 급여의 1.5배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일을 시켜도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면 급여를 1.5배로 또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도 반드시 줘야 되고요. 또 나중에 사업자가 사정이 생겨서 직원을 해고하고 싶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요. 일단 연차 안 줘도 되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20시간을 일하든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든 뭐 야간에 일을 하든 휴일에 일을 하든 추가되는 수당도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요. 약속한 급여만 잘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원을 해고하고 싶으면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언제든지 아무 사유 없이도 해고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그 영세한 사업장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근로기준법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정확하게 5명 이상이 되는 순간 방금 말씀드린 이 법들의 대부분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업장들은 좀 애매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5명 미만으로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켜야 되는 이런 근로기준법들을 정확하게 지켜주든가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 계산 방법하고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과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만 따로 골라서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내용도 엄청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이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업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분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사실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려 볼 테니까 꼭 이해를 해두세요. 이제 금방 아시게 되겠지만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별로 직관적이지도 않아서 요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상시 근로자 수는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우리 가게에 뭐 직원이 총 5명이면 우리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거야 라고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걸 되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업장에서 5명 이상이 근무하는 날이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보다 더 많으면 우리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고 5명 미만으로 근무하는 날이 더 많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절대로 틀리지 않을 가장 쉬운 계산 방법은 일주일에 5인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날이 4일 또는 4일 이상이다. 그러면 내 사업장은 무조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장은 가능하면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3일은 뭐 10명이 일을 하든 100명이 일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필요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 나누기 가동 일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는 가동 일수분의 매일매일 근무한 근로자 수의 총합, 요게 바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 이상만 5인 미만으로 유지를 하면 무조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 된다는 건 좀 틀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텐데요.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틀린 거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냐면 근로기준법 7조의 2항을 보면 두 가지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예외는 앞에 계산에서 5인 미만이라도 5인 이상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예외 사항은 요게 중요한데요. 앞에 계산에서 5인 이상이라도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난 한 달 동안에 총 근로자 수 나누기 총 가동 일수로 계산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평소에 일주일에 4일 이상을 5인 미만으로 유지를 하면 그 사업장은 무조건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여부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 사업장에 5인 미만으로 일하는 날이 더 많은지 5인 이상으로 일하는 날이 더 많은지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근로기준법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카페에 오늘의 정성을 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정성을 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노무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정리를 해주신 건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냥 요걸로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시 근로자 수별로 지켜야 되는 법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오늘 저는 이 상시 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이 단계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요 각각에 해당하는 분들은 잘 참고를 해보세요. 요걸 간단하게 한번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뭐 연장 근로시간 안 지켜도 되고요. 각종 수당도 안 줘도 되고요. 해고에 대한 제한도 없고요. 연차 휴가도 없고요. 취업 규칙도 안 만들어도 되고, 이 밑에 저는 좀 생소한데 뭐 이런 것들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 표는 진짜 아무리 봐도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빌어서 오늘의 정성을 노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표를 올려주신 그 글의 링크를 아래에 남겨둘 테니까 이 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고요. 이 오늘의 정성을 노무사님께 고맙다는 인사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이걸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근로기준법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특히 상시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지켜야 되는 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어서 우리 카페에 올려놓은 표고요. 요건 그냥 순서대로 쭉 볼게요. 일단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됐었는데 이게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고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전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되고요. 2012년 12월 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게 있으면 퇴직금을 주긴 주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50%만 주면 되고요. 그 이후 그러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다. 대신 지난 시간에 정리한 단시간 근로자 그러니까 4주 평균에서 일주일간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장에서 줘야 되는데 단시간 근로자한테는 안 줘도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월급 계산하고 단시간 근로자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다 써야 되고요. 직원 명부도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고 예고의 의무도 모든 사업장에서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요거는 직원이 갑자기 이제 실직을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법으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6개월이 안 된 자는 예외라고 근로기준법에는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에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대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해고 예고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안 된 사람도 마음대로 해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직원을 이제 해고를 하려면 무조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개월 전에 예고를 해줘야 돼요. 참고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로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법은 솔직히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진짜 아쉬운 거는 사업자를 보호해주는 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자한테도 이런 퇴사 예고 의무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업자의 입장으로 3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런 게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고 뭐고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 끄고 잠수를 타고 한참 있다가 나타나도 그냥 그렇게 그만둬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일한 거를 다 받아갈 수가 있어요. 퇴직금까지 전부 다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봤는데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 사업자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이럴 때는 진짜 막 장사하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법에서는 이걸 그냥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직원 때문에 어떤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를 정확하게 입증을 해서 소송을 하고 재판에서 이겨야만 이 직원한테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를 직접 겪기도 했고 주변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이런 문제를 민사로 해결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직원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끝내야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건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근로계약이라는 것도 쌍방의 상호 간의 계약이잖아요. 이렇게 근로계약이라는 거를 강제로 하게 만들어 놨으면 근로자도 본인이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는 지도록 해야죠. 이런 건 진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현재의 법은 근로자는 아무 때나 예고 없이 갑자기 그만둘 수가 있지만 사업자는 직원을 해고를 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예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예고 없이 그냥 해고를 했는데 직원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한 달치 월급을 그냥 다 줘야 되니까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는 걸 몇 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이런 법을 잘 몰라서 그냥 해고를 했는데, 그냥 한 것도 아니에요. 한 50만 원 줄 테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고를 했는데도 요즘 근로자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자가 이런 사정을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이런 게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치 급여를 다 채워서 줘야 되니까 요런 거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고 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또 복직이 되거든요. 요건 5인 이상 사업장부터만 적용이 되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긴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매 4시간마다 최소 30분 또는 8시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이것도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돼요. 그리고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의 의무가 있어서 직원이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포함해서 모든 급여를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고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들도 모두 지켜야 되는데, 일단 15세 미만은 직원으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중학생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쓸 때는 부모님 동의서하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 정도가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대신 당사자 합의에 따라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니까 미성년자는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하면 9시간 정도는 상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원래 안 되는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인가한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노래방이나 PC방, 오락실, 유흥주점 등의 업종에서는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공통이고요. 임산부에 대해서도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되는데, 임산부는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없고요.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도 안 되고, 근로시간 단축제를 허용해서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에는 하루에 2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산후 1년 동안에는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가 금지되고요. 그리고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임금을 줄여도 안 되고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지키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또 이런 거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분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근로시간이나 초과 근로수당, 연차 이런 것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내용도 많긴 한데, 일단 이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특별히 분쟁에 휘말릴 일은 없을 거예요. 특히 오늘 정리한 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근로기준법의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지니까 오늘 내용도 반드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방금 보여드린 이 표는 저희 카페 네이버에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거든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요 상시 근로자 수별 근로기준법 요 글을 보시면 이 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무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세금, 절세, 마케팅, 홍보, 회계 등등등 사업자한테 중요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카페 오셔서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사업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우리 카페에도 가입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이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하시는 급여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여기 우리 카페에 월급 계산기로 들어가면 엑셀로 만든 이렇게 생긴 월급 계산기가 있어요. 이걸로 계산을 하면 되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 월급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고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